영양과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그걸 잘 영양을 만들어가야죠. 잘 네. 어우러진 네. 몸값이 돼야. 반드시 귀등은 하나 내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없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수행각TV 김경수입니다. 기회 각도기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홍만표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보따리가 풀려질지 잠옷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홍만표입니다. 요즘에 아주 제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가 했더니 선거철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개인의 한 사람의 편 하나씩 한 표씩인데 나만의 만 표인가. 저는 충청남 농성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서울 용산구에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모든 걸 마치고 28살에 일본에 유학하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일본에서 쭉 유학생을 하다가 구피 유학생도 네. 무서 그리고 오사카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이 학문이 참 좋아서 제가 좀 한번 따라가서 다시 학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위를 대학원을 2군데 다녔고 그래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지역정책학이라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가정에 제가 장남인데 저보다 바로 밑에 동생이 저 대신에 부모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게 돼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제가 6년 동안 어머니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저 혼자 그렇게 외국에서 그럴 수는 없겠다 해서 제가 장남이고 해서 다시 한국에서 뭘 해보겠다 해서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대학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던 차에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남 도청으로 임용시험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계약직부터 시작한 홍만표인데 그래서 공직에 그렇죠. 발을 딛게 됐습니다. 됐군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박사 네. 공무원입니다. 네. 박사 공무원이면 아무래도 전문직으로.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일본 또는 일본 교류, 특히 이제 그때 당시는 백제라는 큰 우리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 그 백제 유산을 어떻게 살리고 세계 문화예술을 가져갈까 하는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 그런 인사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중도에 임용하게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면 네. 보통 이제 의사, 건축, 스포츠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 혹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공직에 전문직으로 들어오죠. 단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일반 공무원들과 전문직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면 약간의 조금 이질감이 있다거나 뭔가 좀 함께 동화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직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네. 이렇게 또 단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네.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특별한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문화적인 쇼크, 컬처 쇼크라고 하죠. 그런 홈시크 같은 게 걸려본 적이 없고 쇼크라고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작은 왜 이렇게 잘 사는가? 한국 왜 이렇게 막 이래요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그리고 자유라는 걸 이렇게 막 느끼는가? 이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있다 한국에 와서 쇼크를 받았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구나. 저도 군대도 다녀왔지만은 군대 조직 문화는 부자유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받는. 근데 여기는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한 것이 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 스스로 쇼킹했는데 여기에 이제 동화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전문직이니까 네.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규율과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은 내가 제대로 지켜줘야 이 사람들이 저를 쟤는 어차피 외부에서 오고 또 더군다나 공직상을 몰라
쟤는 뭐 이상해, 뭐 기일이 안 맞아. 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네. 제가 그 공직수사보다 더 아주 저를 시비하게 청렴해야 된다 기본이고, 그리고 그런 공직적인 그런 패턴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신 생각은 깨지만은 그런 규율 내용을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거꾸로 최소한 일본 사회에서 살아나가려면은 일본 애들보다 더 일본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발음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고급적인 언어, 교양적인 언어, 그다음에 배우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본인들을 앞질르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서 전혀 살 수가 없겠다. 그 맥락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화되거나 이질감보다는 큰 쇼크는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고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이 나를 더 제대로 내세울 수 있고, 이분들이 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고, 또 거기서 이해했던 부분이 잘 매칭이 돼야 공적인 영역에 큰 꽃을 피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라고 할까요? 학문에 그 집중했던 오랜 시간, 네.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공직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학문과 행정 간의 어떤 뭔가 차이,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체감하셨는지. 그렇죠. 근데 아주 멋진 질문이시는데, 멋진 질문만큼 멋진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상하탑에서는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주장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땡처리 되는 거야. 문제의식이라는 것,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성이 있다고 자기가 포장해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은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걸 글로 아니면 말로 표현해서 그것을 형태로 낳는 것, 이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 역사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네, 맞습니다. 가는 거, 갈행,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는 정치예요. 멈춰 있으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하탑에서 멈춰 있었던 문제의식을,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한일관이나 교류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이것을 행동으로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뇌를 할 수 있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행복감이 있거든요. 결국은 네. 성과로 보여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왜냐하면 매년 1년마다 계약이 네. 뭐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음, 거기에 대한 평가, 뭐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연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5년에 한 번씩 또 외부 사람도 또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과는 머릿속에 두고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오버 액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저놈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그러면 늘 근무하시면서 그 전문직이라는 직이 그 포지션으로 인한 어떤 책임감과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압박감보다 제가 오히려 압박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행정 안에 저를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거기다가 표출시킬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 때문에 일반직 저희 선배 팀장님, 과장님 당시에 국장님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았나 하는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단장님 그 전공 분야가 동아시아학도 전공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저 일반인으로서는 동아시아학을 무엇을 공부하는 거지? 뭐 소위 말해서 뭐 일본어와 중국어와 동남아시아 쪽의 언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건지, 또 거기서 궁금한 게 각별히 일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이제 저희는 원래는 이제 그 대한민국 저희들 이제 80년대 세대고 저도 82학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79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12.6 사태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당시 또 85년에 프라자 합의가 있을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게 바벨 경제에 나서
일본이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장 가까웠었고 또 미국을 갈 기회는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일본에 가서 그런 상황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서 더 새로운 형태의 스텝을 걸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그 고민했던 차에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유학이 못 갔었는데 88년대 아시다시피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 자유화 그렇죠. 유학. 그래서 가장 시험 보기 편한 데가 일본 유학이더라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네. 몇 개월 공부하면 60점 넘을 정도로 돼서 그래서 유학 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여기 단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직 생활을 꽤 오래 한 경험치를 회상해 보면 대개 공무원들은 이제 그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장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직이기 붙박이죠.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뭐 특정 한 분야까지 일가를 이루셨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님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행정직은 행정직 이외에 무슨土木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복직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바운더리가. 근데 만약에 건축직이면 건축직의 바운더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직하고 건축직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직종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제 맨 처음에 맡았던 건 일본하고의 교류 팀장 맡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팀장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아시아 해가지고 아세안도 맡고, 그 다음에 중동 이렇게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은 건축직 안에서 계약직, 뭐 전문직, 교류, 협력, 해외 부분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이라도 볼 수 있죠. 근데 행정은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복지도 갔다가 뭐 기획도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은 요즘 트렌드가 말이죠. 행정이 그냥 조금 수박 겉핥기로 많이 해야만이 되는 사회라 요즘에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후배님들은 나중에 오히려 더 예전보다 깊지만은 조금 일반 행정팀들은 조금 제널리스트로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기획통이다. 나는 어떤 복지통이다. 행정직이면서도 그걸 하나 딱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물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통에다 예를 들었을 때 건축직이 많은 곳에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으로. 그럼 거기서 건축의 기획을 또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의 역량과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그걸 잘 역량을 만들어가야죠. 잘 어우러진 몸값이 돼야. 반드시 기둥은 하나 내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없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는 그 노후 생활에 연금만 타먹고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홍만표 단장님 박사이면서 공직에 입문하셔서의 그간의 역경을 극복하시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신 그 히스토리를 이번 시간에 잠깐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잠깐 숨 고르기 하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